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조현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별로 흐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난실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뭐 힘을 받아가지고 막 위로 솟구치면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에너지가 막 난실에만 오는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이제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난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습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문도 다 닫혀 있고 해서 난초들이 잘 자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제 난실에 나와서 신하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자랍니다만은 개 중에 몇몇 친구가 이제 조금 관심을 주어야 될 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무심결에 지나쳐 버리면 안 되고요.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고 보살펴 주어야만 올해 농사를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 신하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신하들 몇 개를 모델을 삼아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하는가, 이런 것을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는 뭐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뭐 다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6.25 동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60 민주항쟁 기념일도 있습니다만은 현충일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고요. 요즘 제가 간혹 뉴스를 봅니다만은 아직도 그 뿌리 뽑히지 않은 토착 외구 무리들, 이 친구들 아주 이번 기회에 싹 청소 좀 하는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을 이어받아서 토착 외구들을 뿌리 뽑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싶고요. 정책인 자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요즘 뉴스 보다 보니까 하도 제가 화가 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 신치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또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역사 혹은 바른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또 우리 후손들 또는 후배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호국의 달 6월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모델 보겠습니다. 하나의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금 요 받침대도 지금 요 카메라 받침대도 지금 두 번째 받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손을 봐야 할 것도 많고요. 또 편집 과정도 그렇고 여튼 뭐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혼자 하려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대화의 어떤 공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여튼 제가 지금 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이 친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신화가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약간 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지금 이게 휘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U자로 휘어졌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신화 끝부분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이런 난초는 이제 굳이 분을 털어보지 않아도 완전히 밑에서 한참 저 지하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두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대기 중에 포화 습도가 뭐 한 90% 막 85% 90% 이렇게 되면 눅눅해져 가지고 짓무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난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털어서 이 신화를 계속 길러낼 것인지 아니면 제거를 하고 다시 받을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폭주족들이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을 털어보면서 제가 털어보고 난 후에 다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아주 그 재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가만두면 여기가 얇아가지고 잘 넘어지거든요. 여기에
이걸 이렇게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친구 진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치우고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하 한 3층 지하 3층 깊이에서 이 모촉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해볼 때 이 모촉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지난해 촉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밑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초점이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것을 제거하려면 분을 털어서 다시 이것을 제거하고 신화를 다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신화가 제거하기 너무 커버렸거든요. 그리고 아깝죠. 지금 이게 색도화인데요, 색도화가 피는 품종을 이 정도 키운 신화를 제거해버리고 다시 받는다. 엄청난 소모가 많겠죠. 신화가 붙긴 붙지만은 혹서기 전에 완전히 키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계속 자라면서 더 못 자란 부분 내년까지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다시 받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자체를 제거하기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정상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 밑에서 벌브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버리면 이 화장통에 눌려서, 사실 너무 깊이에서 나오는 벌브들은 잘 연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노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과습으로부터도 방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올해는 꽃을 달 만한 세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신화를 키워내고, 가을에 이 신화가 다 자라면 그때 분촉을 해서 그때 이제 분갈이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의 친구는 제대로 달렸죠. 이 친구는 제대로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화장토를 나란하게 채우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화장토를 드러낸 채로 이렇게 기부 쪽이 드러난 채로 이대로 키워서 올해 가을까지 마저 신화를 키워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등장을 한 친구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뿌리 밑에서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촉이 전진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화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요 뿌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올라온 이런 경우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털어봤더니 일단은 신화는 뭐 그렇게 밑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훨씬 덜 밑달린 상태고, 지금 요 뿌리를 밑으로 지나서 반대쪽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뿌리를 다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뿌리 자체가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 뿌리 자체가 지지난해 오래된 생강근 쪽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뿌리가 없어도 난이 생장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제거해 주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을 많이 털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거를 잘라내 버리면 괜찮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신화의 생장을 방해했던 그 뿌리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이 신화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덜 걱정스럽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뭐 다행스럽습니다. 신화를 관리해야 될 모델을 한 친구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지난해 데려올 때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크고요. 일단은 크지만 요 끝으로 갈수록 중배가 부르면서 안으로 노수엽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죠. 이제 대부분의 에란인들께서 산에서 초심자들이 이런 난을 보시면, 야, 이거 뭐 길다래 가지고 이거 뭐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이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노수엽으로 마무리가 잘 돼 있고, 길지만 눕지를 않죠. 잎이 이렇게 길지만 눕질 않는 난들은 분해 안착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줄어들면서 더 넓고 단단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가시지 않겠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그런데 이제 신화를 보니까 신화가 이렇게 막 쪼글쪼글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인은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르다기보다는 제가 산행을 며칠 하고 왔더니 이 친구가 요만하게 자라면서 이 끝이 너무 찝혀가지고 단단하게 딱 이렇게 오가져 붙어 있어 버리니까 이 신화가 밑에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잎들이 이렇게 이제 뭉쳐 있어 버리니까 밑에서는 자꾸 키워 올리려고 하고 위에서는 이렇게 갇혀 있어 가지고 신화가 벌어지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빨리요 이 위를 떼어내고 이렇게 길을 터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산행을 며칠 다녀오느라고 미처 그걸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작품 버렸습니다. 이 멋진 난초 잎이 이렇게 꼬불꼬불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초심자 시절에는 산에 가서 이런 난을 만나면 기업이다, 이거 100% 기와 핀다 이거 그리고 데려와서 제가 기른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산행을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산에서 이런 거 보시면 기업이라고 캐오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 계시죠? 여튼 이제 요 위에가 너무 찝혀있어서 신화가 자랄 때 미처 이거를 벌어지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생긴 병목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제 어느 정도 결과입니다만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신화는 더 줄어들면서 더 고추 서면서 두화변으로 아주 멋지게, 더불어서 이제 아주 검은 진청에 입혀서 뭔가 색화의 기운이 감지되는 그런 난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데려왔는데요. 신화도 역시 아주 연한 서성에 무엇인가 좀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 기대가 됩니다. 혹시 모르죠. 또 멋진 홍도화가 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난초 속은 난초만 압니다. 이 친구 속은 이 친구만 압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속을 다 보여줄 때까지 열심히 키울 예정입니다. 여튼간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뭡니까 얇은 이쑤시개나 혹은 핀셋 혹은 이제 면봉 같은 것으로 상처 안 나게 살짝 이렇게 떼어서 신화가 자랄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정상적으로 자란다. 밑에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사진을 보내면서 문의를 주시는 거랑 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아주 희대의 명언이 있죠. 우리 시대 최고의 명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옛날 이제 한자 고사성어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우공께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하나 의지를 가지고 옮기다 보면 나중에 태산으로 옮겨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주 성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빗대어 이런 말인데요. 그 우공이산의 정신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배우시다 보면 머지않아 저를 능가하시는 고수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고 오늘은 또 이런 친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예제를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이제 난에 대해서 박식하시고 또 잘 키워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난계의 숨은 고수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저의 그 어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촬영을 했으려니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작지만 여러분들의 애란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난의 신하들을 이제 자아자를 써서 신하라고 부르죠. 신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사람한테 쓰는 자아자, 그만큼 품격을 사람과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반려자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은
인생을 함께하는, 같이 가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하는데요. 같이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짝꿍밖에 없죠. 자기 이제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는데요. 반려자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 반려식물 혹은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한 포기의 난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사랑을 주다 보면 정말 내 마음처럼 잘 자라고 잘 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나를 기르다 보면은 내 예상과 빗나가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커주지 않는 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다 보면 내 생각처럼 잘 자라서 또 나에게 더 큰 커다란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난 신화 하나하나를 잘 살펴가시면서 잘 키워내시고요. 올 가을에는 모두 다 하나같이 잘 성촉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농사의 결과가 오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6월이 이고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6월에 따뜻한 햇살 받아서 자라난 난초들만큼이나 우리의 에너지도 활기차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